밤을 잊은 철학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논어는 약 2500년 전 공자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논어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조심스럽게 간언하되 듣지 않을지라도 역시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 만약에 부모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지적해라. 부모가 그 말에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쉼없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의 흐름과 같다. 낮이든 밤이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넘쳐 흘러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배움이 깊어감에 따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그 즐거움에 걱정거리도 잊혀진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여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기에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늘 이러했기에 지금까지 행복했다. 배움을 계속할 때 인생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설렐 수 있다. 현관을 지나가라. 집 밖을 나설 때 현관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더 넓고 충실한 인생의 길로 이어진 특별한 현관은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현관은 당연히 배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현관을 지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배움이란 넓은 황무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것과 같다. 거친 땅에 내리친 단 한 차례의 괭이질이 그 땅을 비옥하게 일구기 위한 하나의 전진이듯 아주 소소할지라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전진이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설픈 지식을 내세워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써 배운 지식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배움은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확실히 새긴 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마음가짐이란 도망치는 사냥감을 쫓는 것과도 같다. 좀처럼 잡히지 않아 애를 태우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절실한 기분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필사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겠지라며 잠시 긴장을 풀고 쉬는 것만으로도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마음의 성장을 얻어라.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하여 행할 것이 있다. 먼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행한다. 다음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며 그를 돕거나 그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그런 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책을 접한다. 사람과의 소통을 제쳐놓고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만 빠져들면 진정한 마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완고해지지 마라.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같이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거만한 태도로 능력을 내놓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과 같다. 사람의 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발휘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법률 제1주의 하에서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백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짓을 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면 다른 이의 원한을 사게 된다. 누군가의 이익은 분명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진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중간한 거리가 먼 것이다.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진다. 정치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비유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의 여러 별들이 따라오듯이 백성은 그 덕을 연모하여 위정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가족을 가르칠 수 없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듣는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미숙함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무슨 일이건 신중하지 못하다. 훌륭한 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훌륭함을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인생의 귀중한 조언을 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자신감만 앞서고 언제나 거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하늘이 보낸 성인이 아니다. 옛 문헌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갈고 닦아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한 노력가일 뿐이다. 오늘 아침에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깨달았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널리 은혜를 베풀고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인이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느니라. 예컨대 장관에 등용된다면 자신의 철학과 이상을 국정에 실현하고 경질된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성공하고 고난을 겪고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먼저 실천한 후 그것을 말해야 한다. 사람과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공평한 배려와 정의로서 자신의 언행을 관철한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복습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과거가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마치 식은 죽을 다시 뜨겁게 데우듯이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히 되살려본다. 이 정도로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미래의 역사가 보인다.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기억이나 엿들은 풍월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식을 얻는 것과 생각하는 것 두 가지의 균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할 뿐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일의 올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역으로 지식을 확실하게 익히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생각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적인 결론에 도달해 버린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투로 모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 고인이 소망했던 대로 장례를 치른다. 사후에는 평온한 안식을 바라며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 올바른 효도의 형태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해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소한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식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자식이 앞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하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건강을 살피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다. 올바른 효도의 형태란 예의범절은 배려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효도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날씨가 차가워진 겨울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난다. 교묘하게 발라 맞추는 말재주와 알랑거리며 아첨하는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낫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깝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인정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상에 나를 알릴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행하는 힘과 무언가를 전달하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 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조심스럽게 간언하되 듣지 않을지라도 역시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 만약에 부모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지적해라. 부모가 그 말에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쉼없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의 흐름과 같다. 낮이든 밤이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넘쳐 흘러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배움이 깊어감에 따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그 즐거움에 걱정거리도 잊혀진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여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기에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늘 이러했기에 지금까지 행복했다.
배움을 계속할 때 인생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설렐 수 있다. 현관을 지나가라. 집 밖을 나설 때 현관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더 넓고 충실한 인생의 길로 이어진 특별한 현관은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현관은 당연히 배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현관을 지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배움이란 넓은 황무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것과 같다. 거친 땅에 내리친 단 한 차례의 괭이질이 그 땅을 비옥하게 일구기 위한 하나의 전진이듯 아주 소소할지라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전진이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설픈 지식을 내세워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써 배운 지식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배움은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확실히 새긴 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마음가짐이란 도망치는 사냥감을 쫓는 것과도 같다. 좀처럼 잡히지 않아 애를 태우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절실한 기분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필사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겠지라며 잠시 긴장을 풀고 쉬는 것만으로도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마음의 성장을 얻어라.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하여 행할 것이 있다. 먼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행한다. 다음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며 그를 돕거나 그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그런 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책을 접한다. 사람과의 소통을 제쳐놓고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만 빠져들면 진정한 마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완고해지지 마라.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거만한 태도로 능력을 내놓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과 같다. 사람의 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발휘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법률 제1주의 하에서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백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짓을 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면 다른 이의 원한을 사게 된다. 누군가의 이익은 분명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진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중간한 거리가 먼 것이다.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진다. 정치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비유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에 여러 별들이 따라오듯이 백성은 그 덕을 연모하여 위정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가족을 가르칠 수 없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듣는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미숙함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무슨 일이건 신중하지 못하다. 훌륭한 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훌륭함을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인생의 귀중한 조언을 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자신감만 앞서고 언제나 거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하늘이 보낸 성인이 아니다. 옛 문헌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갈고 닦아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한 노력가일 뿐이다. 오늘 아침에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깨달았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널리 은혜를 베풀고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인이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느니라. 예컨대 장관에 등용된다면 자신의 철학과 이상을 국정에 실현하고 경질된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성공하고 고난을 겪고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먼저 실천한 후 그것을 말해야 한다. 사람과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공평한 배려와 정의로서 자신의 언행을 관철한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복습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과거가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마치 식은 죽을 다시 뜨겁게 데우듯이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히 되살려 본다. 이 정도로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미래의 역사가 보인다.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기억이나 엿들은 풍월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식을 얻는 것과 생각하는 것 두 가지의 균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할 뿐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일의 올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역으로 지식을 확실하게 익히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생각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적인 결론에 도달해 버린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투로 모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 고인이 소망했던 대로 장례를 치른다. 사후에는 평온한 안식을 바라며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 올바른 효도의 형태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해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소한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식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자식이 앞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하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건강을 살피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다. 올바른 효도의 형태란 예의범절은 배려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효도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날씨가 차가워진 겨울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난다. 교묘하게 발라 맞추는 말재주와 알랑거리며 아첨하는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낫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깝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인정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상에 나를 알릴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행하는 힘과 무언가를 전달하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 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조심스럽게 간언하되 듣지 않을지라도 역시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 만약에 부모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지적해라. 부모가 그 말에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쉼없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의 흐름과 같다. 낮이든 밤이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넘쳐 흘러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배움이 깊어감에 따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그 즐거움에 걱정거리도 잊혀진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여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기에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늘 이러했기에 지금까지 행복했다. 배움을 계속할 때 인생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설렐 수 있다. 현관을 지나가라. 집 밖을 나설 때 현관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더 넓고 충실한 인생의 길로 이어진 특별한 현관은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현관은 당연히 배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현관을 지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배움이란 넓은 황무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것과 같다. 거친 땅에 내리친 단 한 차례의 괭이질이 그 땅을 비옥하게 일구기 위한 하나의 전진이듯 아주 소소할지라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전진이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설픈 지식을 내세워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써 배운 지식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배움은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확실히 새긴 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마음가짐이란 도망치는 사냥감을 쫓는 것과도 같다. 좀처럼 잡히지 않아 애를 태우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절실한 기분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필사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겠지라며 잠시 긴장을 풀고 쉬는 것만으로도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마음의 성장을 얻어라.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하여 행할 것이 있다. 먼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행한다. 다음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며 그를 돕거나 그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그런 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책을 접한다. 사람과의 소통을 제쳐놓고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만 빠져들면 진정한 마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완고해지지 마라.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같이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거만한 태도로 능력을 내놓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과 같다. 사람의 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발휘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법률 제1주의 하에서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만다. 백성은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어떤 짓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짓을 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면 다른 이의 원한을 사게 된다. 누군가의 이익은 분명 다른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진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반드시 근심이 있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중간한 거리가 먼 것이다. 군자는 말은 어눌해도 행동에는 민첩하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예절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않고서 인격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진다. 정치라는 것은 법이나 규칙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비유한다면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에 여러 별들이 따라오듯이 백성은 그 덕을 연모하여
위정자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오를 범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또 다른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가족을 가르칠 수 없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듣는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군자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행하고 그 후에는 자신이 행함에 따라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미숙함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무슨 일이건 신중하지 못하다. 훌륭한 인물이 눈앞에 있어도 그 훌륭함을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 않게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인생의 귀중한 조언을 들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자신감만 앞서고 언제나 거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아는 하늘이 보낸 성인이 아니다. 옛 문헌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갈고 닦아서 새로운 진리를 탐구한 노력가일 뿐이다. 오늘 아침에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깨달았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널리 은혜를 베풀고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 최고의 인이다. 나의 돈은 하나로 꿰어져 있느니라. 예컨대 장관에 등용된다면 자신의 철학과 이상을 국정에 실현하고 경질된다면 자신의 재능을 감출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성공하고 고난을 겪고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먼저 실천한 후 그것을 말해야 한다. 사람과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공평한 배려와 정의로서 자신의 언행을 관철한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복습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과거가 현재를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마치 식은 죽을 다시 뜨겁게 데우듯이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속에 선명히 되살려본다. 이 정도로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 미래의 역사가 보인다.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기억이나 엿들은 풍월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지식을 얻는 것과 생각하는 것 두 가지의 균형 지식을 집어넣기만 할 뿐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일의 올바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역으로 지식을 확실하게 익히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생각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적인 결론에 도달해 버린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매사에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제나 예의 바른 태도와 공손한 말투로 모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생전 고인이 소망했던 대로 장례를 치른다. 사후에는 평온한 안식을 바라며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린다. 이것이 올바른 효도의 형태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해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소한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자식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일 것이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자식이 앞길을 대신 닦아주는 것은 아무런 무기 없이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큰 역경 앞에서 홀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면 고난을 경험케 하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염려한다. 그러므로 늘 자신의 건강을 살피며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효도의 첫걸음이다. 올바른 효도의 형태란 예의범절은 배려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형태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효도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행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돌아보아 거리낌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날씨가 차가워진 겨울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이 드러난다. 교묘하게 발라 맞추는 말재주와 알랑거리며 아첨하는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앞날을 결정짓고자 하면 옛것을 공부하라.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다. 흠 없는 조약돌보다는 흠 있는 금강석이 더 낫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강직과 의연함, 소박함과 겸손함은 인에 가깝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처지를 한탄하기보다는 인정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상에 나를 알릴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행하는 힘과 무언가를 전달하는 힘이 함께 필요하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 더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조심스럽게 간언하되 듣지 않을지라도 역시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하며 힘들어도 원망하지 말라. 만약에 부모가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지적해라. 부모가 그 말에 따르지 않을 뜻을 보이더라도 더욱 공경하며 부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쉼없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며 공자가 말했다. 사람도 자연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강의 흐름과 같다. 낮이든 밤이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아간다. 계속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사람의 삶도 이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넘쳐 흘러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배움이 깊어감에 따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 그 즐거움에 걱정거리도 잊혀진다. 이렇게 해를 거듭하여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기에 외로움이나 공허함을 느낄 겨를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늘 이러했기에 지금까지 행복했다. 배움을 계속할 때 인생은 흥미로움으로 가득 차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설렐 수 있다. 현관을 지나가라. 집 밖을 나설 때 현관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더 넓고 충실한 인생의 길로 이어진 특별한 현관은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현관은 당연히 배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현관을 지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배움이란 넓은 황무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것과 같다. 거친 땅에 내리친 단 한 차례의 괭이질이 그 땅을 비옥하게 일구기 위한 하나의 전진이듯 아주 소소할지라도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전진이다.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설픈 지식을 내세워 잘난 체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같은 사람은 마치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애써 배운 지식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배움은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의 성장을 위해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혜나 지식은 자신의 마음속에 먼저 확실히 새긴 후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마음가짐이란 도망치는 사냥감을 쫓는 것과도 같다. 좀처럼 잡히지 않아 애를 태우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절실한 기분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처럼 필사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됐겠지라며 잠시 긴장을 풀고 쉬는 것만으로도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마음의 성장을 얻어라.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보다 우선하여 행할 것이 있다. 먼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심껏 행한다. 다음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하며 그를 돕거나 그의 언행을 보고 배운다. 그런 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그때 책을 접한다. 사람과의 소통을 제쳐놓고 단순히 책 속의 지식에만 빠져들면 진정한 마음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완고해지지 마라.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같이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거만한 태도로 능력을 내놓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과 같다. 사람의 능력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발휘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다.
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밤을 잊은 철학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